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우리 집에 가자. 맛있는 과자 양손에 무겁게 사가자. 맥주도 사자. 아끼지 말자. 다 들고서 집으로 가자.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3프로 상담소 팬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정말 그죠? 겨울의 초입인 것 같아요. 네. 낙엽이 그냥. 네, 지난 주 말까지만 해도 날씨가 좋았는데 굉장히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더러 오징어 게임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그러고 참 의미 있는 대사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문구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할 텐데요.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의 공통점은 사는 게 재미없다는 거야. 오일남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일남 배우의 대사였는데요. 여러분이 이 대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재미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돈이 너무너무 적다는 느낌으로 사시는지요? 글쎄요, 이 돈 문제만큼 우리 인생의 슬픔과 즐거움, 희노애락을 동시에 주는 게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돈 문제로 또 투자의 문제로 또 주식의 문제로 힘드신 분들 모두 이리 모이십시오. 저희 3프로 상담소 함께 나누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3프로 상담소를 꽉 채워주실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돈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형님이 또 돈 써갖고 여기 좋은 에어컨 박았더니 이게 쾌적하지 그랬더니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소개를 잘못했는데, 네. 아이고, 윤대현 작가께서 오셨습니다. 아니, 이런 거는 이런데 홍보해도 우리 팬들이 전혀 어색하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 네. 아유, 형님. 네. 죄송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네. 박세익 전무, 여기도 박세익 작가 아니에요? 네. 최슬리 자문의 박세익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익 전문입니다. 네.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이네요. 네. 저한테도 꼭 필요한 책이네요. 갖고 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기존의 그 주식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묵직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압도적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의 7단계 성장절. 벌써 좀 형님 덕분에 경제도 배우고 박세익 전문처럼 훌륭한 분 전문가님도 뵙고, 또 우리 상담소의 성공 최대 요인이 저 아직 안 보여. 오늘 이제 초대 손님 때문에 뭐 한번 소개하시면 스텔라장님이 처음 나오셔서 다들 깜짝, 그때 댓글이 3프로의 스텔라장님이라고 웬열. 그게 저희 그 3프로 벌써 그게 1월 달이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1월 달이었는데 벌써 11개월 정도가 지나서 초대 가수죠. 스텔라장님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너무 잘 지냈고요. 근데 아까 스튜디오 들어오시는데 네. 저는 몰랐어요. 그때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시네요. 그때 제가 이제 앞머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풀뱅으로 있었는데 이제 다 길어가지고 펌도 좀 하고, 그리고 그때를 계기로 이제 경제 라디오 고정 게스트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라디오? 네. 어디요?
그 SBS에서 하는 목돈 연구소라고 거기서 이제 그 주린이들이 그 수익률 게임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약간 이쪽 관계자가 느낌에서 이상하다. 느낌이 맞는데 그때만 해도 왜 프랑스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보헤미안적인 어떤 그런 느낌에다가 홍대 인디 느낌 팍 들었는데 지금은 SBS 아나운서 느낌이시군요. 그 약간 희망하기로는 음악이 부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어요. 네. 3% 한 번 출연이 이렇게 인생을 바꾸나요? 아니 오시자마자 형님한테 다이어리 언제 나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기 지금 4등 주식 전문가 3등. 어쨌든 주식 방송도 하시는구나. 대단하시다. 이 스텔라 장님한테 또 대단한 일이 있으셨어요. 최근에 개방한 마블 블록스터 영화 이터널스에 이분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방탄소년단의 친구란 노래가 삽입이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죠? 이 그렇습니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참여를? 사실 이거는 제가 뭐 마블에 참여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기존에 있던 방탄소년단의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라는 곡에 이제 좋은 기회로 작사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곡을 이터널스에서 가져다가 쓰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마블 영화를 보면 이렇게 크레딧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은 대체 어떤 계기로 저기에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 이름 막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 본명이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로 이렇게 올라가요 스크린에? 네, 스크린에 이렇게 성은장 이렇게 올라가요. 리릭 바이 진짜 대박이다. 그 co-written by로 이렇게 co-written by. 여러 명이 나오는데 박수. 감사합니다. 대박. 언제 된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앨범이었을 거예요. 그 방탄소년단의 앨범은. 근데 그 영화에 이제 채택이 된 거는? 그거는 이제 최근에 개봉한 영화니까 최근 일이죠. 그게 마동석 씨가 맞습니다. 출연하는 예. 그러니까. 길가메시로 출연하시는 그 영화예요. 이야.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노래를 해주시나요? 그 노래는 이제 그 제 곡은 아니어가지고 저도 또 이제 EP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이제 아직 한 달 좀 안 됐는데 그래서 라이브로 준비를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단체로 홍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곡의 힐링송을 준비하셨죠? 네, 일단 첫 곡으로는 워킹 다운 더 로드라는 이제 저의 진로 고민에 관련된 곡이었는데 사실 이게 진로 고민이 저는 20대가 지나면은 안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30대에 접어들어서도 계속 진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50대 초반까지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걸 좀 받아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주식도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되게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보다 재능이 없었나 보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까지가 이제 이 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상담 사연들이랑도 좀 많이 맞닿아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다음 곡으로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날들을 부르려고 했었는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라는 곡인데 아까 이제 스튜디오에 도착했는데 뭔가 다들 이거를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실 것 같아가지고 집에 가자라는 곡으로 바꿨습니다. 바꾸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 정말 애틋한 사연들이 이번 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윤대현 교수께서 첫 번째 사연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41세 두 딸의 엄마입니다. 전업주부입니다. 올해 2월 동생의 반협박으로 카카오 매수를 시작으로 주린이에 입문하였습니다. 부동산 관심이 있어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보다 3%를 알게 되어 본격적으로 3월부터 공부하며 주식을 하였습니다. 3월부터 여러 가지 주식을 겁도 없이 많이 샀고 현재는 투자금이 1억이 넘습니다. 공부 삼아 소액으로 사고 팔고 했던 것들은 수익을 얻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대형주를 매수한 결과 지금 국내 주식은 -5에서 8%, 미국 주식은 30%
조금 플러스죠. 네네 넘습니다. 비율은 국내 시장 7, 미국 시장 3이라 총 평균 수익률이 약 5%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국내 주식이 상승되길 기다렸다가 정리하고 미국장으로 옮겨야 할지 아니면 바로 정리하고 옮겨갈지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혼자 집에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울컥울컥 서러운 마음이 듭니다. 너무 편해져서 배가 불러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잊기 위해 열심히 집안 청소하고 주식 공부하면서 바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정신과 상담을 가봐야 할까요? 7세, 5세 두 아이를 독방 육아하다 보니 제가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은 참 힘들더라고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증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겠죠? 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요 산후우울증이 좀 그러신가요? 네, 있으셨고요. 네, 아이고, 네.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워낙 사연을 길게 써주셔서 우리 윤대현 교수님이 조금 요약을 해주시긴 했는데 요즘에 참 미국 주식으로 언제 가야 되냐 이게 가장 큰 화두잖아. 이분도 이제 국내 주식을 하면서 갑자기 분할 이슈로 주식이 급락하는 경우를 보고 공매도매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 주식 화가 나서 미국장으로 갈아타기로 마음먹은 것이 6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정리하여 미국장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럴 때 잘 안 오르죠. 그래서 자꾸 떨어져서 옮길 기회가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차라리 마이너스라도 그냥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옮겨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아마 박세익 전문의께 드리는 질문이신 것 같고 윤대현 교수님께는 이제 시댁 문제로 뭐 이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24주에 둘째 아이를 조산하셨대요. 엄청 일찍 아이 산후조리에 산후우울증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게 좀 버티셨나 본데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낳은 아기가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너무나 이쁘고 건강한 5살짜리 아이가 돼서 참 다행스러운데 아직도 혼자 계시면 눈물이 많이 나시고 울컥울컥 지금 갱년기가 오실 연세는 아닌 것 같은데 40대 초반이시라고 하니까요.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대현 교수께 저희가 또 상담을 드려볼 텐데 미국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팔고 그냥 속 편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 전문의. 우리 그 얘기도 좀 하긴 했는데 그죠? 네. 지난주에 그 아침 2번이나 제가 목요일 금요일 우리 소장님께서 저를 소환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뭐 결론은 그겁니다. 그 올해 시장 좀 짜증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그렇죠. 미국 S&P 500이 지금 24%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4%. 네. 이게 뭡니까? 그렇죠? 체감으로는 한 마이너스 한 20% 된 것 같아요. 옛날에 김동규 교수님이 자주 쓰셨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셨죠. 네. 작년에 이제 S&P 500이 16.7% 올랐을 때 우리나라가 코스피는 30% 올랐었고, 와 작년에는 우리가 더 잘했었네. 그러면 재작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2019년도 미국장이 28.8% 오르고 우리가 7인가 9%밖에 못 올랐었어요. 그렇게 언제는 또 미국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언제는 또 한국 시장이 더 강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자 여기서 자르고 갈 건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결국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실. 최근에 그 우리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 하이브 보면 신고가 내면서 미국 주식 남부럽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에도 보면 분명히 지금 반도체가 안 좋고 전기차에 대비해서 내연기관차 수익률이 좀 안 좋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올 초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너무 이제 핫하면서 그 많이 올랐던 부분을 조금 가격 되돌림을 하면서 지금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정의 이유는 뭔가?
그걸 알면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한번 10년, 20년 재무제표를 보시면 적자 나지는 않잖아요. 적자요? 네, 지금 뭐 적자 올해 안 실적이 납니다. 거의 사상 최대 아니에요? 네, 사상 최대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주가는 뭐 30 몇 프로 고점 대비 빠졌지만 실적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주가는 왜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가? 주가가 올 초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걸 너무 선반영하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성장은 이렇게 완만하게 우리 스텔라장의 요 앨범에도 나오듯이 한 이 정도 기울기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주식은 원래 변동성이 심해요. 너무 기대가 과하면 이렇게 주가가 오버슈팅도 하고 그 오버슈팅이 너무 빠르게 오다 보니까 이 기업의 이익 성장하고 이 기울기랑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그걸 가파르게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익 성장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네.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주식은 모두가 비관적일 때 내가 용기 있게 위대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짜증나게 옆으로 기업 성장이 시간이란 게 해결 다 해주는데 그 기업 성장의 속도가 지금 가격을 합리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내가 인내를 하든지 이 두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3개월 만에 한 달 만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단기 차익 얻으려고 들어갔던 사람들한테는 이런 아주 짜증스러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박전무 당신이 지금 이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무조건 들고 갑니다. 그냥. 자, 제가 참고로 지금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갖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70%, 저 미국의 30% 이렇게 그 배분이 돼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종목 제가 읽을까요? 네. 예. 삼성전자 32%,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뭐 16%, 15%, 8%, 네. 뭐 7% 이렇게 비중인데요. 다 뭐 우량주인데 네. 대체로 보면 연 고점 대비하면 20에서 30% 좀 하락해 있는데 이거 통산해서 한국 주식은 마이너스 6%라고 그러고요. 네. 미국은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SPY, 테슬라, 러셀 1000, ASML, 어도비, 디즈니. 와.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게 수익률이군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예. 그죠. 미국 주식은 수익률을 적어 놓으신 거고 네. 한국 한국은 주식은 비중 보니까. 적어 놨는데 야, 엔비디아는 정프로님이 팔았다고 했을 때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 부사장님이 지금이라도 사도 된다고 했을 때 바로 샀더니 78% 났대. 야, 두 분께 감사드려요. 정프로에게 감사한다는데. 야, 눈치가 빠르신 거죠.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 말을 듣고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는지. 반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정방꿀. 그게 요즘에 미국 주식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고 부동산도 그렇게 되고 있고. 속상해요. 참고로 어제 저녁에 아모레퍼시픽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정프로가 아모레퍼시픽 관심 없습니다. 네. 주주들은 화나했겠네. 네. 하자마자 댓글에서 누가 풀매수 들어가야 되겠다. 아모레퍼시픽 사야겠네. 네. 진짜 제가 한번 나중에 보려고요. 11월 5일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요. 어쨌든 우리 박세익 전무의 조언은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을 급하게 파셔서 미국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시키는 것은 조금 타이밍상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다만 이제 미국에 잘 투자하고 계시니까 어쩌면 이 비중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미국 주식을 늘리는 거야 뭐 어떻겠습니까. 근데 한꺼번에 확 뒤집어 버리는 거는 지금은 아니다 이런 조언을 주셨네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우리 박 전무님의 조언이 조금 빗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투자의 원칙상 지금 우리 박 전무님께서 그렇게 조언을 주셨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저는 네. 잘하시고 계시다 싶은 게 일단은 글로벌하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변환시켰잖아요. 네. 한국 주식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보면 다 그 분야의 1등 주식들 네. 네, 그렇게 사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대형 우량주 이 대형 우량주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보면 네. 적자도 안 나고 예. 네 다들 참 우리 자랑스러운 기업들 아닙니까?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네, 원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분산하는 겁니다. 예, 글로벌하게도. 그리고 한국 뭐 시장이 좋으면 한국의 원화가 또 강세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차산을 원화 비중, 미국 비중. 방금 김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한국 변동성이 심한 한국 주식으로 돈 벌어서 계속 네. 미국 주식을 좀 늘려가는 전략. 저도 뭐 저희 고객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크게는 그렇게 보시고 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윤 교수님도 하는 게 좋다. 그 조언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여성분들이 남성분에 비해서 약간 우울감 같은 걸 좀 더 많이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산후 우울증도 그쵸. 있으시고. 더 많습니다. 그쵸? 그 대표적인 확률적으로. 거는 네. 사실은 그 인류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이제 출산 때문에 호르몬 변화가 워낙 많아서요. 네. 이제 네, 초경 이후부터 우울증 비율이 높은 게 호르몬 변화도 내부적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제가 요즘 진료를 하면서 팩트 체크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주식은 계속 주린인데 3% 상담소에서 배운 거를 심리 치료에 이용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방금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을 밸류에이션하라 그러는데 네. 기업 밸류에이션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제가 마음을 밸류에이션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오시는 분 우울증이라는 게 다르게 보면 이게 지금 주식이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올라갈 주식인데 내가 볼 때 마음이 얘는 계속 하락장 내지는 이제 끝난 기업이다 생각하는 게 우울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이 진짜 그렇게 너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그러니까 너라는 마음, 당신이란 기업이 그래서 사실은 좀 그래서 제가 용어를 많이 바꿔드리는데요. 일단 증상, 그쵸 이게 정신의학이 의학에 들어오다 보니 자꾸 증상인데 저는 현상이란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댁 스트레스에 10달이어야 되는데 6개월의 아이가 나오는 거군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7세, 5세니 2돌 아이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랬는데 혼자 집에 있으면서 눈물이 안 나면 제가 보기엔 AI 로봇도 이건 눈물이 나.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는 눈물이 나냐 아냐가 아니라 이런 와중에서도 주식 투자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음이라는 컨텐츠를 가진 회사기 때문에 성장 주시군요. 네, 전 무조건 올빵한다. 저는 여기에 그리고 그러니까 증상이 아니라 현상이다. 아니 때려서 아픈 건요. 그냥 물론 그게 증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현상인데 증상이라고 하면은 자꾸 내가 문제가 있는 걸로. 증상은 사실은 딱 때렸는데 네. 전혀 안 아픈 게 증상이죠. 장기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역들이 많이 들어야 될 강의인 것도 그것도 맞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투자 관점,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그건 좀 심각한 증상.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투자를 해서 재무제표가 좀 안 좋아졌는데 그게 이제 미래를 위한 그런 거면 순간은 그게 증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전화위복의 그렇죠.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힘들다고 해서 잘못되신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그 자체가 너무 훌륭한 거고요. 눈물이 나는 게 없어질 수 있느냐? 안 없어집니다. 그거는 눈물이라는 건요 그냥 표현이지. 네. 눈물이 없어졌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요즘 혼자 하는 취미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베개에 제 머리를 박고요. 그 대성통곡하면서 웃는 저 거. 그거 좋아해요. 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데. 아니, 교수님? 네네네. 아무도 없을 때. 너무 좋아요. 통했다. 네, 재밌지 않아요? 별 이유 없는데 그냥 울고 어.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안에 한이 이렇게 많나요? 그래서 그건 분리해야 됩니다. 네, 눈물이 많은 거와 내 행복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네. 물어봤어요 최근에? 최근에요. 저도 언제부턴가 눈물이 나진 않는데 하면서 하는 거죠. 아니 드라마 뭐 이래 보다가 드라마를 본 게 아니라 채널을 돌리다가 누가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저도 눈물이. 그러니까요. 우리 윤 교수님도 가끔가다 혼자 계실 때 집에서 베개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묻고 대성통곡도 해본다고 하니까 자기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증상 아니고 현상이고요.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울증 아니고 그냥 약간 우울하신 정도. 네, 지금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삶의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자꾸 이겨낸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미 너무 훌륭하세요. 이미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또 이분이 갖고 계시는 이 수익률 높던 낮던 혹은 이익이 났던 또 손실이 좀 났던 간에 지금 굉장히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우울감 이거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또 극복하는데 힘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에게도 격려를 주셨고 윤 교수님은 미소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주시는 마법 같은 분이시고 박세익 전무님, 박병창 부장님, 염승환 이사님, 김학균 센터님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조언들의 감동입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감사하고 있는 분은 우울증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감 능력이 좋으신 분이어서요.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친구 골라서 사귀셔야 돼요. 왜요? 공감 능력이 좋을수록. 공감 능력이 좋을수록 잘 맞춰주니까 주변에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요 이게 내가 좀비 세상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분일수록 골라서 그래서 내가 6주면 4주는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도 생각보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잘 주는 분한테 골라 사귀시라. 그래요. 형님 같은 분.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 공감 능력인데 그래도 이렇게 더 주시잖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박 전무는 이렇게 저 가을 좀 탑니까? 얼마 전에 약간 타는 것 같은데. 그 송소나무님, 송솔나무. 그 알토플루신인가 그거 딱 부는 순간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했잖아요. 맞아. 저도 그래요. 저도. 자, 아재들만 얘기를 했네요. 스텔라 장님 모셔놓고 노래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워킹 다운 더 로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모신 스텔라 장님이 불러드린 첫 번째 힐링송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I was walking down the road, thinking I know where I'm headed to. Confidence overload, believing I was ready to say, I know what I want. I'll get what I want. Still I'm walking down the road, the same one I've been holding tight on to. Many doors
joke. I don't believe I'm ready to say I know what I want. I get what I want. Now what have I gotta do? 직접 작사 작곡 네, 맞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싱어송라이터예요. 미국에 여행 가 있는 5개국어를 하시잖아요. 앨범에 그러고 보니까 미국 주식도 있고 한국 주식도 있고 아니 제가 사실 프랑스 주식도 있네.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비중이 조금씩 이제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수익률 어때요? 이제 한국 주식은 좀 비슷한데 네. 미국 주식이 좀 더 높고요. 네. 그리고 그 포트가 반대예요. 그 미국 미국 주식이 더 비중이 많아요? 훨씬 커요. 네. 자, 스텔라 장님이 불러주신 Walking Down the Road. 이건 근데 눈 감고 들으면은 네. 한국 분이 부르는 건지 아니면 네. 그죠? 완전 팝. 아, 그쵸? 네. 미국 진출 어떻게 한번 네, 코로나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그러니까요. 돼가는 분위기라서 뭐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러니까요. 열려 있습니다. 네. 스텔라 장님이 훨씬 잘 불러셨지만 약간 노라 존슨. 저도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시는군요. 네. 다행이네요. 네, 롤모델입니다. 놀아줘서 전 스텔라 장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놀아줘만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잘 몰라요 진짜. 네, 누구예요? 노라조 중요하죠. 노라 존스라고. 네. 그거 알겠네. 네. 자, 우리 스텔라 장님의 노래는 항상 이렇게 여운이 있네요. 그래서 네. 어쩌면 11월 중반을 향해 가는 너무 좋은 2021년의 가을에 딱 어울리는 듯한 그런 여운이 있는 좋은 노래였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스텔라 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3프로 상담소 11회차에 사연을 올렸던 25살 농장주입니다. 7개월 후 다시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요즘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7개월 전에는 하우스 건설하는 일을 하고 딸기를 정식하기 위한 일만 했기에 스트레스 받을 게 딱히 없어서 늦은 저녁에는 책도 보고 투자 공부도 하면서 지냈는데 딸기가 심어지고 난 후에는 이상기후로 가을 늦더위 때문에 병충해가 너무 심각해서 작물이 하나둘씩 죽더니 이쯤에는 남아있는 작물이 20%도 안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는 저녁에 책 읽기와 투자 공부를 손에 잡지도 못하고 심지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회피하고자 안 하던 게임도 해봤지만 게임마저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참고 휴식만 취하면서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손에 안 잡히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할까요? 이럴 때 김프로님이나 윤대현 교수님, 박병창 부장님, 염승환 이사님, 박세익 전무님 등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내년에 리벤지 매치를 통해서 꼭 성공하려고 방비책들을 구상했지만 내년이 올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김프로님 정말 팬입니다. 저번에 사연 쓸 때 꼭 전하고 싶었는데 사연에 집중하느라고 못 적었네요. 2프로 정프로와 함께 다른 전문가님들도 팬입니다. 힘들지만 3프로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남아있는 작물로 딸기를 수확해 3프로로 보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책에 김프로님 사인 받고 싶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25살 농장주.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고 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한 6, 7개월 전이었던 걸로
봄 무렵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거는 우리 윤 교수님께서 좀 상담을 좀 더. 네, 이게 일단 이런 사연을 보내셨다는 게 너무 현명하신 거고요. 네. 이게 갇혀 있으면 이 감정은 김치찌개는 묵히면 좋은데 감정은 묵히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게 지금 하하를 좀 쓸 수 없지만 이 너털 하하라도 이렇게 해서 그 와중에 이 감사란 표현이 그 자체로 힐링 효과가 있고요. 자기한테. 네. 그 굉장한 이 상황에서 누군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는 이분은 어마어마한 긍정성을 가지신다는 증거이죠. 그게 꼭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어쨌든 이런 연결, 감사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쉬운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 형님이 책 100% 사인해 주실 거라고 좀 믿고요. 네, 100% 그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휴식만 취해야 되느냐 미래를 위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느냐는 좀 지쳐서 이게 이분법이 나오는 거고요. 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쉬면서 이게 그러니까 쉰다는 거는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힘들지만 몸은 움직여줘야죠. 이게 뭐 다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여서 근데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이거와 관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뭐 딸기 재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경험했던 좀 좋은 선배님을 찾으셔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듣는 게 휴식도 취하면서 좀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부분 아닐까 싶고요. 제일 힘들 때가 인생이 제일 힘들다고 할 때가 하한가인데 더 떨어지겠구나 하면 더 오래 가거든요. 슬럼프가.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좋은 이제 시기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주식 공부를 한다고 그때 막 그 농사 일을 하고 나서 또 저녁에는 주식 주말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야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아니 농사를 짓는데 20%인가요? 뭐 그거밖에 안 남고 다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작물이 20%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병충해가 너무 가을 늦더위 때문에. 그래서 정말 농부가 20%도 작물을 못 수확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 하종가 맞은 거잖아. 그래서 주식 공부는 진짜 손을 놨는데 어떻게 재기해야 돼요? 어제 제가 점심 먹었던 분이 주식 시작하신 지 이제 3, 4년 되셨는데 작년 코로나 때 마이너스 95% 갔었대요. 그분이 또 신용을 쓰셔가지고 그래서 집에 있는 남은 돈 탈탈 털어가지고 뭐 부동산까지 있던 거 팔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의 다 회복했다고 또 하시는데 근데 그분도 그렇고 주식에 일단 여러 고수분들이나 뭐 일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그거 있잖아요. 이 승부욕과 그리고 나는 무조건 잘 될 거다라는 그 좀 어처구니 없는 자기 믿음. 박지성 선수가 그랬어요. 박지성 선수가 자기가 잘한 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대요. 뭐예요? 어처구니 없이 낙천적이 돼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처구니 없이 낙천적인 같은 반남박씨인가? 정말 부러운 건데. 네. 제가 성공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낙천적이에요, 정말. 교수님 맞죠? 네. 뭘 하면서. 네. 그 박지성 선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지성 선수가 명지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뭐 좀 그래서 도쿄 펄펄 상가인가 뭐 그쪽으로 갔다가 일본 진출했어요. 네. 그리고 2002년도 이제 월드컵 때 히딩크라는 하나의 메신저를 만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왜 이런 걸 버티셔야 되냐면 우리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하잖아요. 저는 비슷한 어떤 청년이 저도 이제 지난주에 저희 회사에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 제가 요즘 약간
그런 정신과 상담도 하고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식 상담하러 오신 분 전문님 보면 첫 회부터 저 깜짝 놀란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제가 주식 상담을 하러 오셨지만 그 멘탈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멘탈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청년한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인생에는 무조건 3번의 기회는 온다는 거죠. 저한테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우리가 20대 30대 때는 돈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 보니까 놓치기 쉬워요. 근데 그걸 놓쳤다고 엄청 우리가 후회를 지나고 보면 아 내가 그걸 놓쳤네.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2번, 3번째가 와요. 우리 김프로님한테도 왔잖아요. 50대 왔지 않습니까? 형님도. 저 유튜브 168만 유튜버잖아요. 네. 제가 3프로TV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를 한 번도 안 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라니까. 내가 요즘 어디 강연하면은 그런. 아니 솔직히 저는 왜냐면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때 저는 제가 그때 하는 일에 몰입했기 때문에 저는 팟캐스트 외에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팟캐스터가 되겠다고 막 했는데 어느 날 우리 PD가 그래 찍어서 올리죠. 그래서 그래? 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네. 웬일이야. 물론 그 전에 우리 제 아주 친한 후배가 엄청난 슈퍼겜이거든요. 그 꼭 김동완 프로님한테 전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것도 없고 안 가본 것도 없고 네, 물론 축적된 실력과 준비는 있었죠. 그 축적된 실력과 준비가 뭐겠어요. 이렇게 딸기 농사도 지어보고 뭐 책도 읽고 하는데 잘 안 된 실패의 경험들이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열심히 하셨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2번째, 3번째 기회 옵니다. 기회 오고요. 지금 나한테도 이 리벤지 매치를 내년에 생각하신다는 거 보고 승부욕이 있으시구나. 네. 그죠? 그리고 농장 일을 하시면서 저녁에 책 읽고 이 주식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실하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I guarantee 합니다. I guarantee. 반드시 성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분의 인생은 밑꼬리단 장대 양봉으로 끝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의 조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5살, 6살 때 농사 짓는데 농사가 망했다. 과연 뭘로 회복이 될까요? 그 다음에 다시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있고 또 돈이 거의 없으실 거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해서 마련해서 주식으로 성공할 수도 있는데 회복은 사람으로부터 올 거예요 아마. 예. 그 정말 좋은 친구나 아니면 연인 뭐 이런 좋은 분을 만나면 그게 아마 굉장히 큰 회복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네. 정말 힘이 되는 격려와 위로가 되는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사람 친구. 저는 그런 경험을 좀 갖고 있는데 네.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해줬던 친구 또 저희 집 사람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마음밭을 어쩌면 갖고 있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한번 들러보십시오. 정말 이분이 어쩌면 발견하지 못하는 정말 선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스텔라 장님도 이런 슬럼프? 나 뭐 해야 되지? 막 갈피를 못 잡고 이런 적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전 되게 많았어요.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 MBTI 진심론자인데 네. 그 저의 성향 자체가 제가 INFP인데 굉장히 자책도 잘하고 되게 별거 아닌 일을 뻥튀기해서 걱정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사연을 읽으면서도 분야가 다르지만 결국에 사람이 느끼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본업에 대한 그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아서 그게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그냥 농담 삼아서 그냥 부업으로 음악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항상 강조하시는 시드머니를 위해서는 이제 본업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년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서도 방비책을 이미 다 구상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냥 손 놓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되게 이분한테 도움이 무조건 됐겠지만 네. 사실 이미 정답을 향해 가고 계시고 있다는 생각도 그래요. 좀 들었어요. 내년이나 혹은 요즘 딸기라는 게 뭐 꼭 봄에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이 25살 이 사연 보내주신 청년분의 정말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딸기를 한번 먹어보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좋은 책에 제 책은 뭐 사실 오래되고 해서 좋은 책에 제 격려의 말을 넣어서 꼭 보내드릴 테니까 힘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스텔라 장님이 불러드리는 두 번째 노래는요. 집에 가자입니다. 네. 그래요? 이 곡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Let's go home. 너무 좋다. 자, 스텔라 장님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힐링송. 오늘은 스텔라 장님은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힐링송을 들으면서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집에 가자 맛있는 과자 양손에 무겁게 사가자 맥주도 사자 아끼지 말자 다 들고서 집으로 가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쉬러 간다 넌 어땠니 분명히 고단할 테니까 너도 쉬러 가자 고생한 날 안아주자 우리 집에 가자 맛있는 과자 양손에 무겁게 사가자 맥주도 사자 아끼지 말자 다 들고서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누워만 있자
두 번째 사연 분한테 딱 너무 맞는. 어울리는 힐링곡 그러네요. 같고요. 그리고 여기 더 우리 현대에서 쇼핑을 이제 즐기시다가 집에 가시는 연인들과 집에 가시는 가족분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연인이시죠? 밖에 두 분. 네. 네. 두 분이 이렇게 가시다가 우리 저 스텔라 장님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사진도 찍고 부럽습니다. 행복하신가 봐. 보이셨네요, 정말. 네. 형님 이럴 때 오픈 스튜디오 참 잘 만들었다. 네. 형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래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이거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힐링송이에요. 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도 되죠? 그럼요. 이거 감사하죠. 제 차에 또 옛날 차에 갖고 CD 플레이어가 있거든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평생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스텔라 장님은 내년 봄에 또 저희가 한 번 더 모시죠. 그러니까요. 우리 스텔라 장님은 1년에 최소한 2번은 저희 3프로TV 초대 가수니까 네. 아주 기념을 할 만한 그런 주식 전문가로 그러니까요. 다른 코너에서 모셔도 되실 것 그러니까요. 아유, 저는 네, 정말로. 진짜 가시는 거예요? 두 곡만 하고? 앵콜을 할까? 한 곡도 할까요? 아니 준비가 돼 있나요? 저희가 원래 항상 하려던 곡이 그러면 있었어요. 네. 2부에 계세요. 2부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네. 스텔라 장께서 귀가를 거부하시고 2부에도 저희와 함께 할 테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5분 있다가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